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장외 집회라는 것이 사실 말이 쉽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광장의 불길은 여전히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광화문에 엄청난 인파가 다시 몰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사퇴가 아니라 문재인 하야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총괄 대표로 이재호 전 장관이 총괄 본부장으로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범투쟁본부라고 약칭해서 부르겠습니다. 범투쟁본부가 주최하는 문재인 하야 집회가 어제도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자, 어제 열린 이 집회는 당초 이 주최 측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뭉쳤습니다. 자, 최근 광화문 집회에서 조국 사퇴를 바라면서 300만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주차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집회 끝난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하야로. 자, 그러자 민주당이 상당히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것 좀 비하하려고 애썼지만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보수층은 결집하고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지지층은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 앞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여론의 물결이 흘러갈지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 북쪽에 위치한 본무대에는 문재인 끌어내면 형통하고 문재인 그냥 두면 희망 없다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하야, 공수처법 폐지, 문재인 하야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태극기로 뭉치자, 헌법으로 싸우자, 진실로 이기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호가 아주 좋습니다. 태극기로 뭉치자, 헌법으로 싸우자, 진실로 이기자. 자, 범투쟁본부 차원에서의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발언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국민대회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떨고 있다. 조국 아내에 이어 조국이 감옥에 갈 차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외신들의 보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퇴에서 조국이 스스로 물러나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광화문 집회를 상당히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 나올 만큼 광화문 집회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인파는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광훈 목사나 이재호 전 장관 같이 나름대로 조직력이 있는 인사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사회단체, 종교단체, 정치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왔겠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 정도 인파는 오지 않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인파의 물결은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고 조국에 분노한 애국 시민들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한국당이 위기입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는 분명한 타깃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국 사퇴 이후에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될 겁니다. 지금 한국당은 공수처법 결사 반대 이런 것들은 잘 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뭔가 일단 큰 전쟁에서는 이겼기 때문에 한국당이나 이 보수 세력들은 조금 긴장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더 몰아붙이기 위한 또 다른 무슨 작전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어제 연단에는 우리가 아는 아주 낯익은 인물이 한 분 올라왔습니다. 정치인은 아닙니다. 작가 이문열 씨였습니다. 이문열 씨는 여기에 온 이유는 한국 문인 중 많은 사람도 보수 쪽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문열 씨의 말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마음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대한 세력으로
한국당이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믿음을 줘야 됩니다. 변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과연 한국당이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황교안, 나경원, 투톱이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최근 황교안 대표가 민부론에 이어서 민평론,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는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상당히 화제는 공수처였습니다. 공수처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범투쟁본부 측은 공수처의 설치는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입법부 장악수단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어제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참여 예상 인원은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집회 때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최 측은 어제 참가자를 100만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 북쪽에서 동아면세점까지 약 700m 구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11시까지, 밤 11시까지 집회를 진행했고 오늘 새벽 6시까지 철야 기도회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민주당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계엄령 모의의 정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집회까지 참석한 것은 헌정 파괴 전문가임을 자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촛불 계엄령 모의의 정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조차도 너무 나갔다. 낡은 정치의 문법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할 말이 없으니까 황교안과 촛불 계엄령 모의를 연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민주당이 다급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 오늘 오전 논평에서 한국당은 강제동원 집회로 사회적 대립과 반목만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극우 세력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사무총장 명의의 문자를 돌리고 황교안, 나경원 의원들이 직접 집회에 참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극우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최를 하든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심정은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방향은 있습니다. 문재인 하야입니다. 자, 문재인 하야 촉구 3차 범국민대회. 이 물결은 이제 민주당한테 공포를 주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런 규모의 집회를 해도 동력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총선까지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민주당을 겁박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미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많은 행사를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나름대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애국 시민들의 파워가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문재인 대통령은 유독 그전에는 안 하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저 무능한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진성호의 윤당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